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앞에 신호가 직좌 신호예요. 그래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황색으로 바뀌었네? 쭉 가는데 오토바이 이런 아니 오토바이가 거기서 왜 이렇게 계속 오죠? 자 다시 처음에는 직좌 신호였어요. 가는데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 속도가 높지 않죠? 그럼 멈출 수 있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자 오토바이 출발하죠. 오토바이가 속도도 빠르지 않고 앞만 봤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가 딴짓한 것 같죠? 오토바이가 옳지 저기 황색불에 들어오는 차 저거는 딜레마 존 아니야 저건 신호위반이야 신호위반한 차 내가 일부러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보고 싶지 않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딴짓한 것 같아요. 딴짓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쯤 이제 신호 바뀌네. 옳지 신호 바뀌었다. 자 신호등만 보고 그냥 출발해요. 신호등 얼른 보고 출발하고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 볼 수도 있고 잠깐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앞을 안 보면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와서 일부러 들이받았든가 아니면 딴 생각했든가. 자 여기서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출발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시간이 꽤 됐어요. 사고 날 때까지. 자 보세요. 오토바이 출발할 때까지. 지금 황색 신호죠? 이때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에 오토바이가 출발했습니다. 이곳 황색 신호 3초예요. 그럼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출발한 건데요. 근데 오토바이는 조금 다른 차들보다 앞에 서 있죠? 다른 차들은 정지선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는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저 횡단보도를 물고 있어요. 그러다 출발합니다. 앞을 잘 봤으면 이거 당연히 멈춰야죠. 당연히 속도 높지 않은데. 오토바이 쪽에서는 불박차 신호위반이다. 이거 딜레마 존 아니에요.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황색불도로서 당연히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정지선에 멈추고 정지선 조금 더 지나서 멈출 수 있었어요. 이건 딜레마 존 아닙니다. 신호위반이에요. 나 신호위반, 저쪽은 신호 지켰어요. 이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위반은 불박차 100%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당신도 앞을 잘 못 봤잖아. 그래 당신이 정지선 안 지켰잖아. 그랬더니 85대 15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오토바이 쪽에서 처음엔 100대0 얘기하다가 85대 15까지 내려왔다는데 신호위반한 불박차 100% 잘못이다. 오토바이도 20, 30% 잘못이 있다. 오토바이 40% 잘못했다. 5대 5다.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온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신호위반 차 100% 잘못이다. 4% 계신데요. 항상 신호 바뀐 직후에 출발할 때는 앞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20, 30% 잘못이다가 72% 제일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40%라는 의견도 14% 있습니다. 오토바이랑 똑같다. 앞을 안 본 거 5대 5다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8%. 그렇죠. 오토바이가 앞만 봤으면 저걸 왜 못 피해? 앞을 봤어야죠. 이제 속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앞만 봤으면 이거 충분히 피할 수 있죠. 그 불박차가 신호위반하는 건 잘못했지만 그러나 5대5도 볼 수 있고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호위반한 쪽이 더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면 법원에 가면은 오토바이 한 20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좀 오토바이 잡으실 것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았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누군가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못 보고 들이받았으면 저거 오토바이 잘못 얼마를 볼까요? 뻔히 보이는데 오토바이 잘못이 반반이거나 또는 제일 바깥은 아니고 두 번째 차로네요. 누군가가 이 손수레 끌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다. 아니 뻔히 보는데 왜 못 피해? 오토바이 잘못 5대 5나 또는 오토바이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황색불 위반한 불박차가 잘못됐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저쪽에 오면 혹시 모르니까 빵빵빵빵빵빵 죄송합니다 쩍쩍쩍쩍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점 불박차도 잘못했는데요.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내 신호만 보고 급하게 출발했을 때 예전에는 90대 10으로 봤어요. 그러다 얼마 전까지 80대 20으로 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차들은 아직까지 출발 안 했는데 왜 나 어제 벅 가다 사고 났어. 앞도 안 보고 이 오토바이 잘못 30% 또는 그 이상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인데요. 울산 회전교차로는 아주 커요. 그리고 중간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회전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달려오면서
보시죠. 자, 질문자차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서 신호에 따라 정선으로 갈 거. 네, 정선으로 가죠. 정선으로 가서 뒤에 차가 오더니 이런. 어이구.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있나요? 불박차가 아니라 질문자 잘못 있나요? 질문자는 이쪽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호등도 녹색. 녹색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도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어떻게 하나요? 뒤에서 오는 차가 나가려고 그러면 미리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이쪽으로 해서 여길 치고 나가려고 각도를 더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무리한 칼치기.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이 차는 정상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근데 이 차 상대쪽에서는 100대 0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사 책 대비 그렇습니다. 파란 책에 저런 사고가 60대 40이에요. 그래서 저럴 때 일단 60대 40 밀고 보는 거예요. 60대 40? 그래 알았어. 70대 30? 알았어. 양보해줄게. 80대 20? 알았어. 90대 10? 100대 0은 절대 안 돼. 왜? 그 파란 책에 100대 0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란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0대 40대 있죠. 60대 40이 어떤 사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돌고 있어요? 네. 내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던 차 이럴 때 60대 40이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휘정교차로에서 정선 돌고 있고 나가는 차와의 사고일 때는 60대 40이라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신 거요? 요거는 차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고 나가는 이 차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은 아예 양보해줘야죠. 내 앞에서 그래 깜빡이고 나가려고 그러면 양보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대 0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보신 이 사고가 저 도표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와서 우와 휘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데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저렇게 심한 칼치기 저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칼치기는 성공하면 첫째 욕을 먹습니다. 둘째 번호판 보이면은 상품권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거 신고해서 상대편 무리한 끼어들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죠. 실패한 칼치기는 지금처럼 사고로 이어지고 과실비는 100대 빵입니다. 나중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예, 사고예요.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 여기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정상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차 한 대가 들어오네요. 오른쪽에서 속도 줄이는데 으아! 이런 아니 왜 그렇게 급하대요? 상대차. 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내가 멈춰요. 빵! 여길 치고 들어오네, 여기를. 여길 치고 들어와, 여기를. 야. 아니, 여기서 차가 들어오면은 속도를 줄여야죠. 근데 여기를 뚫고 들어온다고요? 불박차가 브레이크 좀 늦게 잡았으면 대형 사고로, 이 차로도 쾅쾅, 또 이쪽 쾅쾅.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분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보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앞에 빨간불이어서 멈추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뭐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지 갑자기 흰색 아반떼에 칼치기 깻잎 한 장 칼치기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때 조속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요. 맛있는 아귀찜을 포장해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인데 그게 조속아래 쾅 쳐박혔어요. 그런데 다행히 심하게 쏟아지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좀 뭉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집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귀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진짜 짜증이 엄청나게 밀려고 입에서 욕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아구찜. 다행히 뒤에서 치고 나온 흰색 차랑 부딪히지는 않았군요. 아구찜이 조속 아래로 쏟아졌지만 그래도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댁에서 드시는 지장이 없었군요. 그렇다면 놀라운 거 말고 어떤 손해가 있었을까요?
네, 변호사님, 사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만나는 아구찜을 기다리는 가족 생각으로 빨리 가서 우리 가족하고 아구찜 먹어야지.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퇴근해서 이유 없이 제가 막 화를 내고 아이씨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오는데 말이야 어떤 차 팍 칼치 들어갖고 그래고 아구찜 쏟아졌고 잘못하고 우리 못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웃으면서 다행히 아구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구찜이 떨어질 때 이걸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해야 되나 그때 고민했고 떨어지는 순간 아구찜. 저 한 변호사님 열렬 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시들어졌네요. 너무 많이 보셨군요. 건강하세요. 아구찜이 아빠를 구했네요. 네, 아구찜이 전생에 아빠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해군의 아구찜이라 생각하시고 2020년을 보내면 내년뿐 아니라 그 다음에도 혹시 있을 수 모르는 모든 사고에 대한 예방 백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아구찜이 쏟아져서 못 드시게 됐다면 칼치로 끼어든 그 차와 대각선으로 들어온 그 차가 공동으로 100% 책임져야 됩니다. 아구찜이 아빠를 구했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2차를 가는데요. 이런 때 차들이 나오면 어쩌죠? 네. 길 밖에서 차들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 받아서 잘 가죠? 네, 쭉 갑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지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속도도 안 빨랐는데 여기서 저 오른쪽에 나오는 차 슬그머니 나오더니 이 차는 여기 섰다 나와야 되죠. 여기는 길이고요. 여기는 길 밖이에요. 왜? 길 밖에서 들어올 때는 섰다 돌아야 돼. 일단 정지했다 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가야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가는 차들에게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서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차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가는데 들어와요. 이 차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아니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블랙박스는 앞에 있잖아요. 전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에필러 있잖아요. 에필러 가서 안 보였어요.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보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당연히 상대차가 당연히 멈췄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쭉 가는데 오른쪽에 차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개 있죠. 이렇게요. 이런 곳에서는 좀 시야를 넓게 봤으면은 이런 거 보고 빵 해줬을 때는데 멈춰 있으면 가도 돼요. 근데 저기서 뭐가 나오네? 이거는 미리 봤어야 돼요. 옆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저는 안 보였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 법원에 가면은 아니 이거 보이잖아요. 이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 진입하는 차가 일단 정지하지 않았어도 빵이 늦었죠. 빵이.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해요. 네, 이 차가 80, 불박차 20.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0대 20 볼 수 있습니다. 뭐 90대 10 볼 수 있어요. 100대 빵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차들이 나올 수 있는 저기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럴 때 좀 넓게 보십시오. 노예 진입 일단 정지했다가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냥 스르르 들어온 차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차들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곳, 저기 차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데서는 그 데서는 좀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미리빵.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 신호에 따라 갑니다. 신호에 따라 가는데요. 그런데 참나. 아니 여기서 쭉 가는데요. 저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네요. 내 신호인데 자전거 오면서 자전거 잠깐 쉬었다 오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여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요. 요거요. 여기는 횡단보도고 요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 자전거도 요 신호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널 수 있는 건데 빨간불에 그냥 건너네요. 가다 검은 옷을 입으셔갖고 미리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고. 영상이 밤인데도 상당히 밝죠? 예, 밤 9시경인데도요. 그리고 가로등도 그렇게 그렇게 가로등이 촘촘히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밝습니다. 자, 썬팅이 1. 약한 썬팅이다. 2. 어두운 썬팅이다. 저건 밝게 보이는 거니까 썬팅 안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썬팅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썬팅 안 했다는 분이 40%. 약한 썬팅이다. 숫자가 높은 거예요. 퍼센트 높은 거예요. 썬팅 퍼센트가 높을수록 밝은 겁니다. 약한 썬팅이다가 46%. 어두운 썬팅이다가 14%. 어두운 썬팅이면 이렇게 안 보이죠? 껌껌하게 보이겠죠? 근데 환하게 보여요? 이 정도 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썬팅 어느 정도인가요? 어두운 썬팅이에요. 어두운 썬팅인데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보이지? 혹시 블랙박스에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까? 예, 블랙박스가요.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찍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우면은 저건 썬팅이야. 썬팅이 짙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는 기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썬팅이 짙은데도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밤의 영상이 어둡게 보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썬팅이 짙을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 자체가 렌즈가 어두우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건 썬팅이야 단정 못해. 썬팅이 어두운 썬팅이에요. 어두운 썬팅인데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잘 보이지만 변호사님 제 눈에 안 보였어요. 저 할아버지가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 안 보였어요. 네, 안 보였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쪽이 빨간불에 저렇게 자전거 올 거 예상을 못하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전거 90, 불박차 10. 그래서 나한테 10% 잘못한 걸로 해서 치료를 해드리세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할아버지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요. 진짜 제가 좀 더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많이 다치지 않으신 게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료비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100대역 나오면은 저 할아버지 치료비 대드렸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서 치료비는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90대 10으로 정리했대요. 근데 이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 불박차 90대 10이면 불박차한테 무진장 좋은 겁니다. 법원에 가면 빨간불에 밤에 부단횡단이다. 60%로 봐요. 보행자. 자전거는 그보다 10 내지 20 더 높게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 잘못 70 내지 80, 불박차 20 내지 30 정도 봅니다. 게다가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불박차 잘못 40까지 볼 수도 있어요. 결국 불박차의 잘못이 3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90대 10이나 7대 3이 똑같아요. 50% 미만이면 이번에는 할증 안 되잖아요. 할증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치료비 해드리는 건 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이 잘 안 보이죠. 저 자전거 오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판사들은 이럴 때 앞이 뻥 뚫렸지 않느냐. 시야가 확보되어 있으면 뭔가가 맞은편에서 라이트 불빛 때문에 안 보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는 옆에 신호대기하고 좌회전하러 신호대기한 차가 있다든가 여기 좌회전 신호대기 중 차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자전거 안 보이죠? 그런 경우라면은 불박차 잘못 없지만 시야가 뻥 뚫렸지 않느냐. 뻥 뚫려 있으면 잘 봐라. 내 신호만 보지 말고 내가 가는 쪽만 보지 말고 좌우를 살피면서 가라. 그래서 이런 사고 운전자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보려고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APD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무과실 안 나옵니다. 법원에 가면은 불박차 잘못 30% 근처로 볼 수 있습니다. 밤 11시 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정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니다. 쭉 가는데 저 앞에 차가 왜 비상등 켜고 있지? 왜 비상등 켜고 옆으로 오네? 저 차가 왜 내 앞으로 가는 거야? 나 피해가야지. 쾅!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니 내가 쭉 가는데 내가 3차로 가고 있었죠? 3차로 갔는데 2차로 차가 내 앞으로 들어와요. 비상등 켜고. 그래서 그 차를 피해가는 거예요. 저 차가 오른쪽 갓길로 빠지나 보다. 그래서 피하려고 딱 가는데 급히 다시 핸들 들었습니다. 보셨죠? 예, 2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기서요.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나 3차로 가고 있어요. 근데 2차로 가던 차가
2차로 가던 차가 비상등 켜고 옆으로 나오네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럼 나 피해가야지. 옳지. 나 2차로로 피해가야 되겠구나. 저 차 내 앞으로 들어왔네. 하는 순간에 사람이 급히 들어가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 있나요? 내가 가는데 앞에서 2차로에서 비상등 켜고 들어오길래 나 2차로 비켜가야지. 어떤 분은 좀 미리 비켰어야지. 미리 비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미리 비키면요 전조등 불빛이 불과 30m에서 잘해봐서 40m잖아요. 그러면 보고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피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박차가 저 차가 나한테로 이쪽으로 오네. 그럼 나 미리 이쪽으로 피해서 갔어야지. 미리 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끔찍해요. 보세요. 내가 속도를 좀 줄이면서 피하려고 그랬으니까 보였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끔찍합니다.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언제 거기 누워 있었을까요? 왜 사람이 거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비상등 킨 차. 2차에서 떨어졌어요. 일부러 내려온 건지, 일부러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은 문이 열려서 갑자기 내려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 가족이에요. 딸이 떨어져 있어요. 저런 경우에 불박차가 앞차 들이받은 거, 불박차에 잘못 있나요? 잘못 없지요. 딸을 살렸죠. 그냥 무심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딸을 갖다가 충격하지 않고 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타고 계시고 딸이 타고 있었고.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불박차가. 불박차가 저 차 들이받아가서 그래서 다쳤어요. 불박차 운전자 다치고 저 앞차도 다치고 앞차의 운전자하고 그 부부가 다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벌점을 줘야 될까요?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으면은 그러면 그냥 대물사고 단순 물적 피해 그냥 그래 끝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저 차를 이렇게 부딪혔으니 충격이 크잖아요. 충격이 크니까 사람이 다쳤어요. 누구를 가해 차려야 될까요? 누구를? 불박차 잘못 없죠. 그리고 내 딸을 저점에서 내 딸 큰일 날 뻔했는데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즉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불박차에게 저 차 들이받은 건 딸을 살리기 위한 긴급필요한 일이죠. 나 잘못 없어요. 오히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앞차의 잘못이죠.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불박차 입장은 앞차가 이유 없이 가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내 차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그래서 달릴 때는 문이 잠기잖아요. 만약 문을 열려고 그러면 혹시라도 어떻게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서 조치를 잘했어야죠. 잠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을 제대로 안 닫았던가. 그럼 내리려고 그러면 그 징조가 있을 때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가. 그럼 앞차가 오히려 더 잘못이어야 되죠. 근데 앞차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일부러 떨어졌다 그러면 갑작스레 떨어져서 나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얼른 옆으로 빼면은 갓길로 빼면은 내 딸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거기서 비상등 끄고 옆에서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차에게도 2차 사고에 대해서 앞차에게 벌점 부과하는 거 가혹하죠. 하려면 오히려 앞차에게 2차 사고에 대해서 딸이 떨어진 건 1차 사고, 그 다음에 사고는 2차 사고예요. 그럼 2차 사고에서 벌점이 부과된다면 나보다는 오히려 앞차 쪽이 굳이 해야 된다면. 근데 이걸 벌점 부과해서 되나요? 앞차도 딸이 떨어진 저것을 어떻게 해요? 긴급 상황이잖아요. 불가피하게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비상등 켜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다른 차들 다 피해갈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이럴 때 행정처벌 꼭 해야 되나요? 사람이 다쳤으면 무조건 행정처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사람 다치면 벌점 부과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저는 불박차에게도 행정처분, 벌점, 사람 다치면 벌점 부과하면 안 되고요. 앞차도 진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앞차가 뒷차 해줘야 됩니다. 앞차가. 앞차 쪽의 사정으로 불박차 사고 당한 거예요. 불박차는 잘못 없어요. 굳이 해준다면 앞차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은 둘 다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 밖으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차에 떨어졌으면 충격이 컸을 텐데요.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불박차 운전자 그 순간에 하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